안녕하세요. 자, 반갑습니다. 우리가 지난 시간에 SPSS의 꿀팁과 그리고 바로 이전 시간에 그 엑셀의 꿀팁을 학습하셨고요. 오늘은 드디어 이제 매드칼크라고 하는 이 유료 프로그램의 꿀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이제 매드칼크라는 이 버전이 지금은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돼서 뭐 13 버전 이상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. 자, 이거는 한번 이제 그 평생 라이센스라서요.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면 계속 버전은 업데이트해서 쓸 수가 있어요. 이름 자체가 매드칼크잖아요. 그래서 칼크는 칼큘레이션의 약자고요. 매드는 의학이라는 프로그램이니까 마치 이제 의학 통계의 맞춤형 어떤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특히 이 매드칼크 같은 경우는 의학 계통의 통계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통계 분석에 상당히 유용합니다. 특히나 이 매드칼크를 쓰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자, 첫 번째는 SPSS에 없거나 불편한 기능들 때문인데요. 자, 첫 번째는 대표적인 게 제가 예전에 ROC 커브 곡선 말씀드릴 때 꿀팁을 로드맵 때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ROC 커브를 통해서 AUC라는 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. 자, 이 AUC는요, 결국 민감도와 특이도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되겠는데요. 이 AUC라는 것에 대해서 T테스트나 또는 이게 에노바가 가능합니다. 자,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요. 다른 프로그램들은 ROC 곡선에 대해서 AUC 값 하나만을 산정할 수가 있어요. 마치 1표본 분석처럼요. 근데 이 그 매드칼크로는 각 집단별로 예를 들면 ROC 곡선을 통한 AUC 값을 구한 다음에 그 AUC 값끼리의 그 유의 수준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놀라운 기능이죠. 사실 이것 때문에 매드칼크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요.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. 매드칼크로 메타 분석도 좀 가능하고요. 매드칼크로 표본수도 산출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은 사실 SPSS에는 없는 기능이거든요. 그래서 의학 연구, 임상 연구에서는 표본수를 산정한다든지 또는 이제 메타 연구 같은 경우는 의학 연구 상당히 많이 쓰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메타 연구 같은 경우는 메타 분석 같은 경우는 CMA라고 하는 메타 분석이 워낙에 특성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매드칼크로 메타 분석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. 레브만이라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CMA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돌립니다. 두 번째는 이게 값이 유료긴 한데 유료가 단점이죠. 하지만 값이 저렴한 편입니다. 자, 뭐 이거는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뭐 제가 저렴하다고 해도 어떤 분한테는 비싸게 느낄 수 있는데요. SPSS나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값이 보통 300만원, 400만원 이상 하죠. 근데 매드칼크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6, 70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비교적 값이 저렴하죠. 없으신 분들은 이제 유료로 구매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프리 버전을 15일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홈페이지에서 여기가 www.medcalc.org라고 하는 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, 프리 버전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꿀팁이라기보다 장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장점은 프로그램이 상당히 가볍습니다. 이게 SPSS보다 가벼워요. SPSS가 생각보다 무거워요, 프로그램이. 근데 매드칼크는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부담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. 총 프로그램이 한 7MB 밖에 안 됩니다. 굉장히 가볍죠, 프로그램이. 자, 그 다음에 그 SPSS 비해 좀 저렴한 비용이에요. 그래서 개인이 소장할 만한 프로그램이고요. 저는 예전에 학생 버전으로 사서 좀 싸게 샀던 것 같고, 아주 오래전에 샀거든요. 저는 2011년에 샀거든요, 이것을.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학생 버전이 아니면 지금은 $400 정도 하네요. 그래도 $400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. ROC 커브의 분석 방법이 단순해서 알기 쉽고요.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쓴다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고, 그 다음에 ROC 커브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. 즉 AUC 값의 비교가 T 검증이나 에노바가 가능하다는 건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한 번 버전을 구매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버전업이 가능합니다. 뭐 세스라든지 SPSS는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뭐 패키지가 늘고 하면 돈이 또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. 자, 그 다음에 뭐 통계 방법들이 빠른 시일 내에 추가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은 분석 방법이 크게 업데이트 되진 않아요. 또 이거는
자,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석 방법을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툴을 쓰고 싶으시면 R이나 파이썬을 쓰시면 됩니다. 일부 통계 방법은 로 데이터 값이 없이 결과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분석이 가능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요것도 장점이죠. 샘플 사이즈 캘큘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에서 표본 크기를 미리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의학 연구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피험자를 모집하는 여러 가지 좀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요. 제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표본수를 산정해서 그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온라인 매뉴얼도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받아서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메디컬건 실제로 해보시면 엑셀하고 굉장히 유사해요. SPSS하고도 유사하고 엑셀하고도 상당히 유사합니다. 이런 비슷한 함수가 있다라는 거,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. 자, 단점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단점의 첫 번째는 SPSS에 비해서 옵션의 선택이 다양하지 못합니다. 예를 들면 SPSS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검정을 할 때 옵션이라는 걸 제공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도표를 넣을 수도 있고요. 뭐 그래프 같은 걸 추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메드칼크는 지금 보시는 게 메드칼크의 화면이에요. 보시면 뭐 옵션이 조금 SPSS 비해서 좀 간결합니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단점 중에 하나는 그래프에 대한 편집이 조금 부족합니다. SPSS도 그래프가 아주 뭐 뛰어나게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그래도 불구하고 SPSS보다도 메드칼커는 조금 더 그래픽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의외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유저의 그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메드컬커니까요. 의료 분야에 계신 분들 외에는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딱히 또 보면 뭐 이런 통계 분석 같은 게 뭐 다양한 통계를 또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요. 그래서 이게 좀 상대적으로 유저의 수가 적습니다. 그래서 한글 매뉴얼도 없이 이제 영어로 다 이렇게 제시되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. 뭐 그래도 좀 싼 값에 좀 가벼운 프로그램으로 특히나 ROC 커브 간의 뭐 비교, 검사끼리의 비교를 한다면 옵티멀한 검사를 찾거나 이럴 때는 이 검사도 나쁘진 않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드렸던 꿀팁이라기보다는 메드칼크의 장점과 단점이었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전 이 세상의 모든